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국감을 마무리하고 광주와 봉화로 향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해서 이틀 만에 사과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 광주를 방문했는데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언급도 남겼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부터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우리 광주의 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광주로 인해서 인생을 바꿨는데 제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놀랍지가 않습니다. 민주주의 또는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고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광주에서 남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전에는 광주고요. 오후에는 이제 봉화 방문인데 이 행보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좀 분석해 보신다면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의 어떤 지역적인 어떤 기반이랄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광주 방문이라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의 공식적인 행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봉화마을인데 봉화마을은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직적 기반이었던 호남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근거였던 이제 봉화 이렇게 좀 두 가지 어떤 이 공간을 이제 상징적으로 찾으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호남과 이른바 이제 당 주를 하는 양축에 해당하는 지금 당원들의 마음을 모두 이제 통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지금 실어서 이제 좀 방문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언급한 또 부분을 보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일침을 날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전두환 관련 발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기자들로서는 이 광주에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이제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과정이기도 하죠. 예. 근데 이제 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묻는 거는 저는 뭐 좀 자연스러운 이제 현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좀 주목한 것은 여기 들어갈 때 이 5.18 묘지 들어갈 때 이 전두환 씨의 그 어떤 이 기념 비석이 일부 이제 좀 땅에 이제 묻혀 있습니다. 들어갈 때 밟고 지나가라는 뜻이죠. 제가 주목한 것은 그 비석을 일부러 이제 밟고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밟고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해요. 윤석열 전 총장은 이거 밟겠느냐. 그렇게 전두환 씨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정치의 어떤 문법으로 보면은 굳이 저기에 가서 좀 이제 좀 엄중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상대 후보를 굳이 거론해서 이렇게 도발하듯이 말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이재명 지사 스타일이다. 이걸 첫 번째로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비슷한 게 이제 국감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국감에서도 이제 경기도지사로서 국감에 출석을 했으면 사실 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하면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할 때마다 굳이 이제 이 국민의힘 탓이다.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반대하지 않았으면 공공개발 반대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 계속 이제 반박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뭐 지지자들에게는 사이다 같은 모습이기도 할 것이고 어떤 파이팅이 넘치는 모습 그리고 여유 있는 모습 이렇게 좀 비춰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지층의 어떤 단결이라든가 이런 걸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좀 이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중도층이 볼 때는 이런 모습이 이제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이게 그 이재명 코드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은 아마 이후에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방문한다는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광주를 방문했을 때 또 어떤 장면들이 연출되는가 이제 그 부분도 아마 좀 대비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와 일정 부분 소통을 하고 있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원팀 화합 메시지를 이 두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가? 글쎄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보도가 나온 것은 이틀 전에 좀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 측이 통화를 했고 양측이 통화를 했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뭐 어떤 역할이라도 이후에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이제는 좀 이제 원팀이 돼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잡음이나 이런 것들은 털고 힘을 합치는구나 이렇게들 이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후에 바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뭐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논의해 보자라는 차원의 이제 예. 양측의 이제 실무진의 어떤 그러한 좀 의견 교환이 있었던 정도다라고 예. 얘기를 정리를 했고 이재명 지사 측도 그게 이제 맞다라고 이제 답의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졌거든요. 네. 이런 흐름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원팀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네. 그런데 지금 경선이 끝난 지가 좀 이제 거의 이제 열흘 이상 지난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 패자 입장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할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정치인이 본인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마음을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하고 좀 화합하는 형태로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 이 최적의 시점과 어떤 형태가 어떤 거냐에 예. 지금 굉장히 크게 좀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들을 지금 서로 좀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좀 타이밍을 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좀 빨리 예. 원팀을 이루는데 함께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좀 더 지지자들을 설득을 하고 또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지사가 불안한 후보가 아니다. 예.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비록 좀 억울하게 졌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절차적인 논란 때문에 예.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정권 재창출이 훨씬 중요한 과제이다라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고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다음 주 정도까지는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다음 주 정도면 아무래도 뭐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제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도 이제는 이 국정감사를 사실 출석할 거냐 말 거냐 이것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에 나가지 말아달라라고 예.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사실상 그 전에 경기도지사 지금 사퇴함으로써 그것은 뭐 국감에 나가가지고 꼭 손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직을 가지고 있으면 대선 후보로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기가 여러모로 제한이 있고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좀 시동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또 이낙연 전 대표하고 함께 선대위를 구성하는 이런 모양새가 빨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뭐 다음 주가 되든지 아니면 최대한 빨리 좀 이 주말에라도 이낙연 전 대표가 마음을 이제 좀 가다듬고 이제 같이 해보자라는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한데 예. 그런데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관련 발언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러한 글을 또 SNS에 남겼어요 오늘. 예, 예. 그렇다라는 것은 이게 여러모로 당내의 경선 과정에 상처가 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주자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저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후보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가 이어질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징검다리를 놓은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곧 이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떠한 역할이나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보라는 확인을 해줬는데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제 같이 떴던 경선 후보들은 뭐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것들을 맡고 하잖아요. 어떤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위를 그렇게 예. 맡는 것은 충분히 이제 예상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뭐 이 같은 당 안에서 경선을 이제 치렀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선 후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고 각각의 이제 영역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꾸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역할이에요. 예, 예. 이 공동 선대위원장의 직을 갖고 있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서 있는 어떤 선거 일정이라든가 선거 운동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이낙연 전 대표가 보이지 않는다. 예. 이렇게 되면 그게 효과가 없을 거거든요. 특히 예. 이제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예.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호남 지역에서 대장동 관련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이낙연 전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이 이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비춰서 보면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 이상의 예.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그동안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다라는 역할을 어떻게 이 장면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냐에 대해서 예.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 지도부라든가 이재명 지사도 상당한 역할을 이제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 그리고 또 텃밭을 생각해 본다면 특히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와 모습을 비춰주는가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재명 지사는 언제 지사직을 내려놓을까요? 일단 이 국감이 끝나고 나서 거의 이제 곧바로 이제 지사직을 내려놓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좀 더 늦어질 것 같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죠.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도가 되는 바를 보면은 도지사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권한 대행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들을 진행할지 말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참석하는 행사가 있으면 이게 이 참석하는 행사가 예를 들어 다음 주 월요일이다라고 했을 때 다음 주 월요일이 되기 전에 사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직 사퇴 경우와 유지하는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나눠가지고 뭐 계획을 지금 짠다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사직 사퇴를 언제 할 것이냐는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다만 본인은 곧 이제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어떤 원팀을 만드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을 만드는 것과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를 사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운동의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예. 그렇게 되려면 선거운동의 시작점에서 다 같이 함께하는 모습. 그동안 뭔가 삐걱거림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모습을 과시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지사직을 사퇴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좀 이제 혼자 좀 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비춰지게 되면은 처음부터 힘이 빠지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런 좀 분위기의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되면 예. 그때 사퇴를 이제 하고 예.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조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마도 이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후폭풍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논란 이틀 만에 사과한 윤 후보의 모습 먼저 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뜻을 더 받들어 국민들의 여망인 정권 교체를 이루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만나봤는데요. 이틀 만에 고개를 보신 대로 숙였습니다만 사과 대신에 유감을 표현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 유감이라는 것은 온도차가 좀 있는 표현이고요. 유감이란 표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또 잇따랐기 때문에 다시 송구하다 이렇게 윤 후보가 글을 남기면서 재차 사과를 하는 실정까지 됐습니다.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진 논란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게 될 텐데 먼저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현 시점까지 보신다면 이 논란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일단 이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들이 이제 일어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전두환 씨 관련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또 재차 이제 그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에게 본인의 어떤 그 권한을 전문가들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그 예. 전문가들이 자기 능력을 충실히 이렇게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통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게 이제 진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지금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굳이 전두환 씨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 당시에 그러한 이제 일이 있었느냐, 전문가에게 역할을 맡기고 통치를 뭐 정권을 위임하고 이런 일이 있었느냐. 사실 김재익 경제수석의 예 거의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전두환 씨하고 당시에 군부에서부터 권력을 같이 나눴던 이런 군 출신 인사들이 사실 권력을 독식했던 것이지 예. 그런 사례가 이제 일반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전두환 씨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데서 이제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이제 좀 철학적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의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거,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이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휘말렸던 논란들을 다 자세히 보면 주로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제 실언, 망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뭔가 비유를 하려고 했는데 적절치 않았다거나, 그리고 뭔가를 겨냥해서 그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어떤 예를 들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그런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지금 보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었고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 표현을 철회하겠다든지 뭐 죄송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위가 잘못 전달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계속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해명을 하는 게 뒤집어 얘기하면 결국 듣는 사람들이 잘못 들은 거잖아요. 언론이 잘못 전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사례를 놓고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할 수 있어도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 후보가 이 여러 사람이 지적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본인의 잘못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하고 고칠 그럴 생각을, 자세가 되어 있는 지도자감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응이 계속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SNS에 사과가 과일이죠. 사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건 이제 토리 윤석열 후보의 반려견이죠. 토리 사진이 사과와 함께 올라왔던 거는 시기적으로는 후에 올라온 것이고요. 먼저 올라왔던 사진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돌상에 올라왔던 사과와 관련된 사진이 사실 먼저 올라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과 과일 사진을 잔뜩 올려놓고 또 논란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당내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사과 사진 논란이 불거지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SNS에 윤석열 캠프를 겨냥하는 듯한 또 그런 글도 남겼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뭐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 점점점이라면서 착잡하다고 썼고, 당내 경쟁 주자들의 비판도 더 거셉니다. 유승민 캠프 입장에서는 사과는 개나 주라는 윤석열 후보는 국민 조롱을 멈춰라. 그리고 홍준표 캠프는 이것이 사과는 개나저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원희룡 캠프에서는 사과마저 희화화하는 윤석열 캠프의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해명은 실무진의 실수다. 이런 해명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이 해명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실무진의 실수라면 이것도 사실 캠프 내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하나의 단초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캠프 내에서 정말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전두환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다. 후보가 사과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을 정말 간곡하게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제 SNS에 이렇게 사과를 희화화하는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겠죠. 이것은 사과의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맥락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무자가 그렇게 했다면 캠프 내에서 오히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게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억울한 해석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해석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그렇게 해명을 했다면. 그래서 그런 해명이 적절한가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실무자의 실수다라고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제 충분한 해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사진을 보면은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거나 윤석열 전 총장의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이 어렸을 때 사진하고 집에서 이제 키우는 강아지 반려견에게 이렇게 사과를 주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후보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사진을 제공을 해서 이것을 지금 올리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지 않으면 그것을 이 실무진에서 그런 사진들을 갖고 있다가 알아서 이렇게 뭐 올린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면 본인이 마음속으로는 또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이게 아무래도 후보 입장에서 후보가 이 SNS에 뭘 올리는지까지 다 체크를 하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사진을 감수해서 올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시간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후보가 본인이 사과를 한 마당에 또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은 굉장히 대범한 캐릭터인데 예.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서 뒤에서 이제 또 본인이 이제 어떤 개입을 해가지고 이러한 SNS에 좀 어이없는 이런 사진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도 예. 사실 그 맥락도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실무자의 실수일 수 있고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의 어떤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캠프가 이 사안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느냐, 이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금 캠프 운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경선 후보의 경우에는 TV 토론 이후에 광주 방문을 할 것이다라고 일단 공언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반적인 논란 이후에 광주 방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또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국민의힘 경선 후보 토론, 마스 토론회 예정돼 있는데 4인을 두 계조로 나눠서 두 번째 토론을 가집니다. 첫 번째 그 1차 마스 토론도 굉장한 관심을 이끌었는데 이번 토론에선 또 어떤 사안들이 쟁점이 될까?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눴던 사과 논란?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제 맞수 토론을 하게 되는데 뭐 전두환 씨 관련 발언과 그 여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반드시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분명하게 이제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주된 공격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제 공격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윤석열 전 총장,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또 이것을 또 비판의 포인트 중에 하나로 또 삼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불거진 이제 고발사주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그리고 어떤 해명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자기의 강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까지도 윤석열 전 총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 간에 형성된 정책적 쟁점에 반드시 경제 부분하고 증세라든지 그다음에 복지를 어떻게 얼마나 늘릴 것이라든지 이런 대목하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대목에 대해서도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이 논란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 한 번에 털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설명과 그러한 해명들의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해요. 오늘 당장 이 토론에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SNS 얘기라든지 그리고 전두환 씨 얘기에 대한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